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2단원 내용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쪽에서부터 오늘 56쪽까지입니다. 자,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음식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야식하면 어떤 음식이 보통 생각나죠? 야식은 밤에 먹는 음식이죠. 뭐 피자를 떠올릴 수도 있고 족발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역시 뭐니뭐니 해도 야식의 왕 하면 치킨이죠. 화면에 두 종류의 치킨이 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인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2만원을 치킨 주문에 사용할 수 있다면 둘 중 어느 걸 선택할 건가요? 혹시 반반 치킨이요?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할게요. 보통 2만원이면 치킨 한 마리 주문이 가능하죠. 자, 하나만 고릅니다. 각자 결정했나요? 참고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고릅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선생님이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매운 양념이 들어간 치킨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드 치킨을 더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맛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황교익 선생님 같은 분은 둘 중에 어떤 치킨을 골랐을까요? 메뉴의 1순위 프라이드 치킨이야 양념 치킨. 반반이지. 저거는 둘 다 제가 싫어하는 거라서 둘 다 안 먹어도 돼. 저거는 닭이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닭을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있더라고요. 치킨에 있는 그 닭이 맛이 없어요. 보통 닭을 좀 크게 키워야 되는데 안에 닭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튀김옷과 양념 맛으로 사실 먹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닭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양념이든 뭐든 프라이드든 있잖아요. 별로 맛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꼭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겠어요? 꼭. 예, 해야죠. 까다로우시네. 프라이드로 하죠. 프라이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프라이드가 좋다. 프라이드. 나 소금 찍어 먹는 거. 저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되니까. 양념이 좋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어린 친구는 확실히. 네, 이분은 뭐 굳이 하나 고르자면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시죠. 아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의견도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치킨이었고 두 번째 음식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숙명의 라이벌이에요. 짜장면과 짬뽕의 대결입니다. 중국 음식을 시킬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 만약 여러분이 8,000원으로 중국 요리를 주문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걸 선택할 건가요? 역시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짬짜면은 제외합니다. 자, 선택했나요? 조금 전 선생님의 치킨 선택을 본 친구들은 아마 이번에도 선생님이 뭘 고를지 대충 예상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짜장면을 고르겠습니다. 이유는 뭐 치킨 선택했을 때와 똑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우리 황교익 선생님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장면 좋으십니까? 이상형 월드컵처럼. 입맛만 월드컵이네. 짬짜면 안 돼요? 짠짠한 안 돼. 어려워. 야, 이건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하죠.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을 시켰는데 짬뽕을 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 짬뽕이 먹고 싶어. 맞아. 진짜 희대의 미스테리. 보통 짜장면 집 이름들이 뭐 달해원, 예. 뭐 무슨 동보성, 뭐 북경반점. 예. 국경반점. 요즘 가장 뜨는 짜장면 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강동원이에요. 정말 가고 싶네. 정말 가고 싶어. 못 빼기 시키고 싶네요. 맛보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네. 아빠가 좋아요. 전 짜장. 짜장.
어떤 짜장면? 왜 짜장면이 좋으신가요? 아, 이게 짜장면의 그 냄새 앞에서는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점심 때 이렇게 밥 먹자 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짜장면 배달 가방이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 다 지워져요. 뭐 먹자 하던 거 그냥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짬뽕은 그 정도의 냄새가 맞아요.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에서는 2개 놓고 먹자 그러면 저는 짜장면. 자, 잘 감상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지기는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예를 수업 전에 든 이유는 바로 오늘 수업 내용이 이런 사실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을 알아보아요. 자, 교과서 54쪽과 55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경제활동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경제활동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해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종합해서 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 보니까 지금 메뉴판 하나가 나오죠. 우유에서부터 도넛까지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르네요. 만약 여기 있는 음식들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뭐 당연히 다 먹고 싶겠죠. 그렇지만 당장 나한테 1,000원밖에 없다면 이 중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옆에 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식집에 갔는데 돈가스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신발 가게에 갔는데 흰색 신발을 살지 검정색 신발을 살지 고민되죠. 할인점을 갔습니다. 여기서는 우유를 사야 하는데 가격이 싼 우유를 살지 좀 비싸더라도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살지 고민되겠네요. 버스를 타야 할까? 택시를 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마련이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자, 그럼 잠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선택을 체험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돈이 보이죠? 4,000원부터 25,000원까지 총 7가지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돈 중에 지금부터 하나를 고르세요.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자, 골랐으면 그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됩니다. 6,000원을 고른 사람은 지금 6,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활동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화면에 상품 안내판이 보이죠? 이거 선생님이 지어낸 안내판인데 상품 종류가 모두 2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 여러분이 고른 돈의 액수로 여기 있는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금액이 조금 남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초과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하나가 6,000원인데 내가 2개 이상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활동지를 이 학습터에 올려둘게요. 그리고 활동지에 나와 있는 물음에 답을 하면 됩니다. 4,000원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상품을 몇 개 구입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20,000원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각자 화면을 멈추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활동지 인쇄가 어려우면 역시 공책에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활동을 마쳤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진행할게요. 아직 활동 못한 친구들은 완성하고 화면 재생하도록 합니다. 만약 내가 100만 원도 넘는 돈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상품들을 원하는 만큼 다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56쪽으로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방금 활동을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원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도 없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건 많지만 돈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세 글자로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돈이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희소성 때문에 경제활동에서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겠죠? 돈이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교과서 아래쪽에 보니까 그냥 상상 한 번만 우리가 해볼게요. 만약에 돈이 많거나 자원이 풍부하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살면서 내가 만약 백만장자라면 하고 상상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만약 모든 사람들이 무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것 같다. 혹은 1년 내내 전 세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뭐 다양한 상상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이나 자원은 여러분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선택을 할 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